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1,400원 한번 똥꼬 한번 빡 찔렀죠. 이제 당국이 나와서 구두 개입 한번 하니까 역시 1,400원 정도 되는 딱 경계선에서는 정부가 한 번쯤 나서겠지 하고 경계감을 잔뜩 가지고 설마 여기서 더 오르려나 했던 애들이 어험 하고 큰 기침하니까 일단 뜨끔해서 얼른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나 이쪽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미중 패권 사이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국제정세, 미국의 계속 경제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나 뒤로 미쳐질 것 같다. 한쪽에서는 중동지역 전쟁이 크게 확전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부 달러만 바라보면서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그 와중에 옆에서 같은 포트폴리오로 든든하게 받쳐줘야 될 중국이나 일본은 중국은 지 내부 사정 때문에 자꾸 흔들흔들하면서 외국 자본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 와중에 지금 위안화 방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미 7.25 위안유로 불안한 상태고, 일본 놈들은 그냥 뒤로 큰 대자로 벌렁 누워서 155엔 가도 아무 상관없으문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뜨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여기서 방어해도 1340원, 1350원에서는 다른 어떤 세력들도 경계감을 가지고 정부가 필살 방어하는 데라고 이미 명성이 드높은 데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하면 효과가 나지만 여기 넘으면 무주공산이다. 차라리 보내주는 게 헛돈 쓰는 게 헛돈 버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구두개 할만한 때 되니까 1,400원에서 한번 해준 겁니다. 체면도 내고 또 이런 경계선에는 좀 효과도 나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국제정세가 도와주지 않으면, 위안화와 엔화가 같이 3국이 공동 협조해서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혼자는 정말 막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골치 아프게 됐어요. 왜냐면 진작 구조 조정하고 손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을 총선 때문에 솔직히 미뤘거든요. 이것도 보수냐 진보냐 물어뜯지 마시고 댓글로도 싸우지 마세요. 제 유튜브에는 댓글 세이프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AI가 지가 알아서 심판이에요. 레드카드 따고 올리고 삭제시켜버립니다. 예. 그 기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능으로 지 맘대로 저렇게 댓글을 검열을 하지 봤는데, 처음에 간단하게 무슨 비속어가 있으면 그런 거 잡나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요즘 AI 굉장히 발전했어요.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조금 삐딱하게 좀 이렇게 시비 거는 쪽으로 누군가 대댓글을 달았다. 그럼 얘가 그냥 어디 끌고 어디로 가버립니다. AI가 가가지고 아예 통째로 다 안 보이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밑에 분란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댓글이라서 검열했다고 나와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원 댓글에다가 길게 제가 아주 장문으로 정성 들여서 어떤 제 의견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글을 길게 달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서 얘가 가져갑니다. 주인장 글은 봐주거나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가져가요. 그 밑에 댓글이 한 대여섯 개 달렸는데 어디선가 좀 분위기 안 좋다 하면 끌고 가 삭제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환율 같은 거 글 올릴 때 나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했지롱 그런 글은 제가 검열합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제 영상에서는 봐가지고 원래부터 투자 많이 하고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기만의 뷰가 있고 그런 구력이 좀 쌓이신 분들이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즘같이 경제 과도기에 급하게 뒤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거저거 보면서 실전 경험은 많지 않고 이거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또 말투는 촌씨로도 말빨이 또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죠?
들으면 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에이 설마 하겠지만 또 몰라요, 있을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머니에 막 손이 들어갑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고? 달러가 어떻게 된다고? 은이 어떻게 된다고? 미국 주식이 그대로 투자하거든요. 100% 손해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돈을 잃은 만큼 그게 이제 경력이 된다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에 그런 어떤 나도 여기서 빨리 돈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경제 초보자분들이 보고 이렇게 좀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댓글들. 나는 그래서 어디에 넣어서 얼마에서 딱 지금 오늘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해서 돈 벌었지, 그런 거는 다른 데다선 많이 쓰시는데 제 영상에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환율의 흐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볼 때 뭐 어디하고 같이 봅니까? 전체 달러도 보고 유로 파운드와 다른 기축통화에 뭐 유로와 그 인덱스도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하고 일본 엔화도 같이 보죠.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 어디에서 맞겠지, 차트 보고 여기가 저항선 지지선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보면 환율이 막 올라가서 어디가 올라갈 때 누구나 다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전부 9시 뉴스부터 해가지고 경제방송 3% 4%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최우코 같은 찌그마한 허접 유튜버도 나와서 이제 환율은 조만간 어디까지 갑니다. 다 떠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부딪히고 내려와. 그래도 아닙니다, 좀만 기다려 봅시다 하죠. 근데 훅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쏙 들어가요. 진짜 깨끗해집니다, 세상이. 그리고 계속 앞으로 더 안정된다, 떨어진다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죠.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빵 터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환율이 달러당 1445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2022년 10월달, 9월달, 10월달이네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연준도 살짝 뭔가 신호를 보내고 2년 전에, 그리고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같이 뚝 힘합쳐서 떨어지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것이 미국도 도와주고 일본도 도와주고 중국도 도와주면서 조금만 힘써도 쭉쭉 떨어지게 되고, 환투기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급하게 세상이 변했다 하면서 전부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는 그런 반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당국 이렇게 노력 안 해도 그냥 쭉쭉쭉 내려가죠. 이때도 아닙니다. 앞으로 환율 조금 이러다 올라갈 거예요 하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있었어요. 많이. 계속 더 올라간다, 하늘 뚫는다, 뭐 2,000원도 뚫는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1,300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세상이 다시 조용해져요. 1,300원. 왜냐하면 뭐 환율이나 그런 걸로 볼 때 예전에 1,300원은 정말 어떤 마의 저항선으로 봤었거든요. 그걸 뚫어요. 그러니까 내려와도 1,300원 지지받고 올라가겠지 하는데 1,3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월가의 어떤 저명한 전문가나 아니면 뭐 미주호 증권이나 뭐 USBC나 뭐 유명한 투자기관의 어떤 한국 지부, 홍콩 지부 사람이 나와서 떠들고, 아니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9시 뉴스에서 맨날 나오시는 교수님 아니면 어디 뭐 팀장님 그런 사람들 나오면 다 그 월가 그런 얘기 듣고 이제부터 환율은 떨어집니다. 2분기 3분기에는 어디까지 가가지고 1200 몇 원대에서 안정이 될 겁니다 하고, 삼성증권의 뭐 환율연구소 어디 뭐 증권의 무슨 환율연구소 다 나와요. 나와가지고 전부 그 얘기 하면은 그때부터는 유튜브 알고리즘 뜨는 것마다 온 세상의 전문가란 전문가가 다 나와서 환율 이제부터는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다 달러 팔아라, 배팅해라 역으로, 그 다음에 엔화로 갈아타라, 그런 얘기 막 나와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 딛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 걱정 마라, 더 이제 잘 됐네, 너무 떨어졌는데 오르니까 여기서 다시 더 사면 됩니다, 더 돈 벌 기회 왔네요 여러분들, 막 그래요. 지근지근하면서 한 달 두 달 가는데 계속 올라가면 점점 그런 사람이 줄어들어요. 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처럼
그래도 뭐 금리 나하고 뭐 어쩔 거니까 떨어질 겁니다. 다들 해마다 나와서 2년 동안 얘기를 하죠. 근데 엊그제처럼 1350원 뚫고 1360원 뚫고 오늘처럼 1400 가면은 최근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예, 알고리즘에 그동안 숨어있던 모든 전문가들이 또 다 나와요. 어디까지 간다 뭐 9시 뉴스부터 여러분이 맨날 보는 뭐 모든 알고리즘 쇼츠까지 해서 어디 그렇게 또 숨어있다 다 나왔는지 그러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요, 환율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려면 남들이 떠드는 거 보고 유명한 권위자가 그렇게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네. 근데 그 다음부터 교수님, 팀장님, 9시 뉴스, 내가 맨날 가는 주식 카페 고수들 다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네. 힘이 나죠? 나 말고 온 우주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나도 이쪽으로 베팅해도 되겠네. 안심이 되고 어디 가서 또 야, 설마 내가 틀려도 그 사람들이 틀리겠어. 지금 100명 중에 90명이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다 그리 보죠. 근데 항상 그거는 맨 마지막에 누구나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사방이 안전한가 다 돌다리 짚어보고 나와서들 다들 떠드는 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일 또 위험할 때입니다. 저는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도 제 블로그랑 그런 거 같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올랐다가 내려갈 때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그 심히 이때 제 블로그 와서 너는 환율 진짜 모르구나. 너 내가 뭐 유튜브에 누구 아냐? 너 9시 뉴스는 보냐? 그거 뭐 누구누구 뭐 엄청나신 교수님, 팀장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진짜 뉴스 좀 보고 살아라 이 영감탱이야. 두고 봅시다. 딛고 올라가죠. 왜 두고 보자고 했냐면 차트만 보면은 요거서 딛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추세선에서 더 떨어질지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을 못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제정세를 파악하면서 모든 금융자산의 방향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파악하는 기축통화의 국제정세는 오히려 더 심각한 다음을 위해서 세팅하고 있어요.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뭐 날아가기 위함이었다? 뭐 김성모 만화에 그런 밈이 있던데 내가 한 발 무릎 꿇은 것은 더 도약하기 위함이다. 그런 것처럼 이때가 허수로 저는 판단을 하고 제가 보는 국제정세의 판단에서 그런 기축통화 세력의 어떤 방향이 틀어진 게 전혀 없다. 오히려 더 완고해졌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이제 제 소신을 여기까지 떨어져도 굽히지 않는 거죠. 이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요. 거시경제를 뉴스에서 전해주는 그대로 누군가 보고 한 거 권위 있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요. 지금 뭐 또 어제 보니까 또 이란하고 미국 이란 보복이 싱겁게 끝나 이거 하니까 또 어디서 또 뭐 로이터 통신 하나 해가지고 어떤 특파원이 약속 대련이다 그 기사가 나온 거 그대로 옮겨오니까 금방 또 하루 이틀 만에 다 나와갖고 어차피 미국과 이란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약속 대련이었다 막 다 아시는 체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듣는 순간 조금 저는 웃겼습니다. 사실 그 논리로 딱 그거를 반박을 해도 허점이 사실 많이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했고 그것이 자기는 잘 이해 못하겠는데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알려주면 금방 혹 가서 자신이 판단하는 어떤 그런 걸로 착각들을 하고 써먹어요. 그런 허수에서 좀 항상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국제정세를 그래서 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세를 짚어가고 그 다음에 경제 공부를 하면서 국제정세가 이렇게 흘러갈 땐 경제가 어떻게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만의 이제 뷰가 생기는 거죠. 누가 그걸 물어보셨더라고요. 자기만의 뷰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냐 도대체.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저는 잘 모르지만 제 개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환율을 통해서 지금 한번 건방지고 주제넘은 얘기고 훨씬 고수분들 많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아마 반 이상은 애교스럽게 저를 그래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고수들이지 않을까. 정말로 그냥
감히 제가 뭐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서로 간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되면 좋으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환율에 대해서 대충 한번 짧게 최근에 저를 알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럼 환율은 도대체 넌 어떤 식으로 봤었냐? 같이 한번 재밌게 볼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환율 주봉입니다. 보면은 쫙 금융위기,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 때 이렇게 환율이 널뛰입니다. 널뛰었다가 안정이 쭉 돼요. 그럼 이 삼각형 추세, 이 추세선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삼각형 추세선이 긴 추세선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뭔 일이 터져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레벨로 갑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또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뭔 일이 있었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발전했죠? 지금 뭐 옛날 못 살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뭐 선진국이 됐다는 말도 있고 어디는 OECD 몇 위고 GDP가 세계 뭐 12위 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력도 세지고 우리나라 경제력도 세지고 우리나라 통화력도 세져야 되니까 달러랑 키재기하는 우리나라 환율은 오히려 낮아져야 됩니다. 점점 안정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점이 점점점 높아지죠.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국력이 성장했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반대로 약소국처럼 더 경제가 망가진 나라처럼 환율은 계속 옛날에 1달러에 1,000원 하던 시절에서 지금 1,300원, 1,2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달러가 거짓 기축통화라서 그럽니다. 금이라는 절대 기준을 버리고 지들끼리 임으로 달러 인덱스 7개 국가를 지들끼리 딱 그 뭐 아파트 분여회장, 관리소장 지들끼리 다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만들고 지들끼리 이권 나눠먹은 것처럼 만들고 지들끼리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내가 더 키가 크냐, 네가 더 키가 크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을 달러에 그 금에 얽매이지 않고 뭐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동안 종이 인쇄소에 빵빵빵하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사실 몇십 년 동안 달러 구매력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이제는 짜장면 하나 먹으려면 예전에 1달러로 먹었는데 이제는 물가가 오른 것보다도 달러가 사실은 쓰레기가 돼서 이제는 100달러 줘야 짜장면 한 그릇 먹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는 이제는 전 세계가 달러판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또 달러가 말도 안 되는 상대 기준을 지들끼리 갖고 있고 거기에 달러 자본이 종속되면서 계속 이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기축통화의 시대가 20세기 후반 쭉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좋아졌으니까 환율은 오히려 예전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환율은 높아지는 이런 기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 거짓 자본주의 체제가 깨지기 전에는 정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좀 어려운 얘기고요. 이거는 괜히 했나? 자,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의 큰 이 추세가 빵 뜰 때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이 추세를 탈출할 때마다 환율이 한번 크게 널뛰었었다는 건 아시겠죠? 지금 보면 여기서도 한번 널뛰고 여기서도 널뛰고 여기서도 널뛰고 느낌표 제가 찍어놨죠? 예. 근데 지금 이 여기서 아주 큰 삼각형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위에 굵은 빨간 줄 보이시죠? 이 삼각형입니다. 이거는 몇십 년에 걸친 큰 삼각형이네요. 그럼 이 큰 하나의 삼각형을 볼 때 큰 하나의 삼각형을 빵 떠가지고 위로 가게 되면 굉장히 큰 발작이 한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언제 넘나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넘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죠. 예, 뭐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떴다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갈지 여기 한번 부딪히고 뚫을지 여기하고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해서 조만간 뚫겠구나 막연히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면서 계속 이렇게 처지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서 이 빨간 줄만 안 넘고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 가까워졌다고 해서 2, 3년 안에 뚫을 거예요 라는 건 아무 그거는 기약할 수 없는 거짓 약속이에요. 맞죠? 이렇게 가다가 뭔 일 생겨서 이렇게 이 밑으로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조만간 뚫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제 달러가 원화가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 오고 이제 달러만 돈인 시대가 곧 오겠구나 하고 슬슬 준비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국제정세를 그래서 본다는 겁니다. 국제정세를 봤을 때 제가 왕추천글에 써놓은 것처럼 기축통화, 통화생명을 주면은 연준의 명목금리, 실질금리 지금 이것이 숨이 까딱까딱 조만간 돌아가시겠구나 보여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공고했던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올 거고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 과거에 봤던 것처럼 추세를 뚫고 뭔가 탈출하는 이벤트가 생길 거라는 감이 오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기축통화가 마지막 발악을 했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선진국이 하면서부터 마지막 발악이구나. 이미 중국, 러시아는 그때부터 눈치채서 금을 모으고 유럽도 엄청나게 모았고요. 뒷돈으로 몰래. 그런 흐름을 평소에 알고 있었으면은 코로나 터질 때부터 긴장 바짝 타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빵 터졌을 때 이 추세선을 2020년 3월 15일에 넘으려고 했어요. 딱 닫고 내려왔어요. 여기 추세선 정확히 닫고.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내려온지 아세요? 그때 미국이 우리한테 달러 스와프 해줬어요. 어이구 힘들었지 우리가 살려줄게 하고. 그래서 그때 얼마에서 내려왔냐? 적어놨죠? 1292.93원에서 미국이 통화 스와프 해준답니다 하고 우리나라에 뚜뚜뚜뚜 전보 딱 오는 순간 그 소식 듣고 전보 환호하면서 쭉 내려갔어요. 그게 2020년 3월 19일입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빵 터져갖고 난리가 날 때 미국이 우리가 다 살려주겠다 하면서 양적 완화하고도 곧 하겠다. 통화 스와프도 해주겠다 하면서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했죠. 사실 감사할 것도 아닌데 음모를 알고 나면 이거 보고 이때부터 제가 추수감사절 선물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블로그에 글을 썼지만 남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조만간 시작되겠구나. 이제 뭔가 작전 들어가겠구나. 엄청난 마스터 플랜이 준비하는 거죠. 얼마나 몇 년 안에 터질까 하면서 슬슬 이제 보는 거죠. 그때 국제정세 정말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금리 인플레를 일부러 자꾸 이제 만들도록 유도하는데 연준은 일시적 인플레다 쌩까는 거 보면서 이제 이 자식들 일부러 인플레 코로나를 이용해서 세팅 들어갔구나 이미 잔뜩 경계하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끝나고 위기는 끝났습니다 가는 게 아니라 조만간 위로 이제 이 거대한 몇십 년의 이 추세선을 뚫을 경제 과도기가 오게끔 느낌이 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주제는 그겁니다. 환율은 차트만 본다고 아는 게 아니다. 차트로 볼 때는 봐서 올라간다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봐요. 제가 이 긴 추세선 뚫고 올라간다 하는 건 환율 차트 보는 사람 누구나 다 봐요.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언제 뚫냐? 거기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뚫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뚫는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는 뚫겠지 하는데 갑자기 내년에 뚫을 수도 있어요. 그걸 그 차트만 보면 몰라요. 근데 국제정세의 흐름과 기축통화 패권이라는 걸 완전히 꿰고 있으면 조만간 이놈들이 뭔지 저지르겠구나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정치 상황, 국제 정화를 10년 전부터 어떤 식으로 나토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으면 젤렌스키 이용해서 드디어 터뜨리네 시작하면 이제 긴장 바짝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바로 3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겠다. 바이든이 나와서 뻔히 크림반도 같이 금방 끝날 수 있는 전쟁을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사실상 서방 세계 전체 대 러시아의 싸움으로 가자라고 선동할 때부터 시작됐구나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이때부터는 그 3월 달에 그런 말 나오고 금리 인상하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찍으면은 테이퍼링 기간인데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여기 추세선 딱 찍으면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0% 이상 찍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갔다가 올라간다. 이번에 뚫는다.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려왔다가 뚫죠. 뚫었다가 여기 와서 딛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1292원까지는 그래도 아무도 더 오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박스권으로 항상 십몇 년 동안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보는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환율은 맨날 매돈에서 매돈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원화 팔고 저기서 이제 달러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걸로 짤짤이해서 돈 버는 사람도 많았어요. 실제 이번 코로나 기간에 그런 게 또 막 유튜브에 알려져서 유행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럼 이 큰 그림과 국제 정세를 못 보면 예전 코로나 터졌을 때가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였어? 1292원인데 여기서 미국이 달러 스와프 해주더라.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도 전부 이때 경제학자, 유튜버, 유명하다는 방국계나 낀다는 사람 다 나와가지고요. 오르긴 오르는데 상단이 여기다 100명이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때도. 왜냐하면 차트나 이런 걸로만 보는 거죠. 1292원 코로나 때 여기서 막았으니까 이번에도 당국이 어떻게든 막거나 미국이 달러 통화 스와프 해주겠지. 여기서 보는 거죠. 가요 실제. 갔다 한번 부딪히고 정말로 정확히 1292원 찍고 내려오죠. 그러면 거 봐라 내 말이 맞았다 하죠. 근데 이거는 저항선이라서 한번 찍고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 못했던 거,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거는 여기서 내려와서 안정될 거라고 삼성에서 연봉 많이 받고 어디 투자회사 뭐 미주 증권이나 그런데 어떤 뭐 무슨 팀장님 되시는 분들 다 나와가지고 연말에 뭐 몇 달 안에는 어디까지 떨어질 거요. 다 점쟁이처럼 신점 보죠. 다들 신나갖고. 근데 요런 큰 차트를 그나마 보고 국제정세를 보는 저 말고도 뭐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거 딛고 올라가라는 쪽에 차라리 가능성을 더 크게 둡니다. 왜냐면 무조건 뚫었다고 돌파했다고 딛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차트라는 거는. 뚫어도 다시 뚫었던 거 그냥 이렇게 다시 가라앉아서 밑으로 내려올 확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 이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거나 뚫고 내려가는 걸 확인하면은 그때부터 나와서 막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방이에요. 이제부터는 상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들 꿀먹은 벙어리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국제 정세를 보고 아까 말한 기축통화 세력을 보고 이 모든 걸 다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반드시 딛고 올라갈 거라고 거의 100% 확신이 들게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블로그에서 이 녹색 줄로 찍어 놓은 게 그때 실황 중계하면서 작두 탔던 때입니다. 이거 반드시 올라갔다가 이 정도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 그 당시에 환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다 맞췄어요. 제가. 이때 신점 제가 신점 봐야 되죠. 여러분들 사업운, 애정운, 궁합운 점쟁이에요. 박스무당이죠. 근데 뭐 이렇게 그럼 뭘로 봤냐? 국제정세. 그래서 항상 기축통화 패권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를 같이 이렇게 파악하고 공부해 보시자 이겁니다. 지금 요즘 2분기 때 평화로워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이란에 전쟁이 터지고 금리 인하가 3월부터 언제는 3월에 한다더니 계속 미뤄지고 하는 거. 저랑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작년 11월부터 본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될 거다. 그랬죠? 그리고 항상 맨날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동 전쟁이 터져요. 좀 있으면 중동 전쟁이 더 커져요. 아시아 전선이 이제 더 무서워져요. 금리나 계속 할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미뤄지면서 인플레이션 떨어지지만 하지만 유가 원자재 언제든 질척거려서 또 올리고 계속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전 계속 하던 얘기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지금 그 흐름을 대충 보고 매번 그 흐름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짚어가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환율이 그때부터는 요즘 같은 과도기 인위적으로 오히려 자연스럽게 환율이 수요 공급이 어떻게 해서 가는가는 그걸 귀신도 모르죠.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인위적으로 저렇게 달러 강세와 미국의 채권 금리를 이용해서 금융전쟁이 시작됐다. 근데 세력들은 정치, 외교, 군사 지금 세팅해 놓는 거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간다 보면은 당장 시장이나 환율이 정반대로 가도 자기만의 이제 보는 뷰가 그때는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작두를 이렇게 타는 겁니다. 이거 잤죠? 안 내려가요. 금방 올라올 거요. 뚫었죠? 여기서 이제 다시 뚫고 내려갈래나? 아니요. 지금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딛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1290원 여기
1292원 고점을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럼 사람들이 다들 거 봐요. 이게 새로 생긴 박스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달러 팔고 여기서 다시 달러 사고 아이고 돈 쉽게 벌 일만 남았네요. 다들 나와서 그때 또 떠들죠. 이때부터 환율 전문 유튜버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막 너도 나도 나와서 아니 이제 딱 봐도 나이가 한 30살이나 돼 보이는 애가 자기가 환율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 당시에 이거 보십시오. 또 1290원 1300원 이제 내려갈 겁니다. 해공 당국도 1300원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때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는 쉽게 다시 1290원 1300원 찍고 다시 내려와야 될 텐데 박스권으로 모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한참 제 기억으로 이때 20일을 여기서 정부하고 필사적인 싸움을 합니다. 1300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1300원 넘기는 순간 우리나라 수출에 원화가 싸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배불러질지 수출 주도의 기업은 배부를지 몰라도 국민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1300원 넘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300원 넘으면 심리적으로 일단 흔들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레벨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시장의 어떤 이것도 기울기도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코로나 빵 터져서 통화사프에서 최고점에 들어가 1292.93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20일 동안 우리가 싸워요. 근데 당시에 제가 국제 정세 보고 금리의 방향 보고 위안화하고 엔화가 옆에서 같이 뜨면서 얘네들이 난리 맥을 못 쳐요. 그럼 우리나라가 아무리 혼자 막아도 힘들다 봤던 거거든요. 작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짜 무당 행세하는 거죠. 사실은 국제 정세 다 보면서도 눈 감고 신점 받은 것처럼 홍야홍야 하면서 이거 못 막아 위로 올라가 지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20일 동안 정말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수하자 하지만 미국이 안 도와주고 중국이 안 도와주고 일본이 안 도와주고 유럽이 안 도와주고 뭐 전 세계 막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전이 안 도와주고 하면요 뜨는 겁니다. 결국은 넘어가요. 여기 작두 탄 대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한참 동안 쉬는데 한 25일 동안 쉬는데 절대 130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새로운 레벨에서 쉬죠. 예. 그리고 이 4월 달부터 지금 이 거대한 이 추세선 있잖아요. 아까 이 추세선 뚫으면 안 된다는데 이 추세선을 뚫어가지고 예전 그 경제 환란처럼 정말 기축통화 패권 과도기로 이제 힘든 시대로 갔구나. 원화는 이제 곧 쓰레기가 되고 돈은 진짜 돈은 달러밖에 안 되겠구나. 미국의 뜻대로 가는 동안 앞으로 미국의 뜻대로 가는 게 어그러지면 그때는 달러 재빨리 또 팔아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미국의 뜻대로 가고 있어요. 국제정세를 짚으면 2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화 매입은 여기서 달러 매입은 여기서 끝내야죠. 여기서 이제 간 봤을 때 여기서 보통 몇 년 전에 이제 저는 한 1150원 수준에서 거의 다 바꿔놨었는데 여기서 결국 이게 가다가 이때부터는 뭡니까? 1350원까지는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이때는 막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막아봤자 크게 막지도 못하고 또 주변에 위안화하고 엔화가 안 도와주니까 쭉쭉 떠요. 근데 지금이 그래요. 지금 위안화하고 엔화가 안 도와줍니다. 같이 뜹니다. 위안화는 열심히 방어하는데 이미 많이 약해졌고 또 중국의 경제 상태가 1, 2월은 살리려고 했지만 3월부터 지금 공격받으면서 또 힘들어지면서 외국 자본이 그렇게 시진핑이 노력했지만 3, 4월에 안 들어오고 더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같이 약해지죠. 계속 위안화에서도 돈 빼고 엔화에서도 돈 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뜨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만에 두두둥 뜨는 거고 우리나라 당국도 큰 어떤 의지 없고 여기서 힘 빼지 말고 진짜 중요한 데서 뭔가 좀 힘을 모아보자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이번에는 좀 힘들다. 왜? 총선 이후로 다 미뤘어요. 모든 경제의 어떤 그 문제를. 어쩔 수 없었죠? 지금 정권만 욕할 수도 없어요. 다른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해도 또 왈왈왈 양쪽에서 다 안 물어 뜯기려고 말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러다 양쪽한테 다 털리겠는데 어쨌든
총선 뒤로 경제 문제를 미룬 거는, 그리고 총선 때문에 선심용으로 일부러 좀 중국이 지금 부동산 살리려고 푸는 것처럼 우리도 좀 풀었습니다. 우리 부동산도 안 터지게 하려고. 그건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PF 대출부터 모든 걸 지금 다 잡아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잡아야 되는데, 금리가 오히려 앞으로 더 인하를 처음에는 한다고 하더니 한두 달 전 지금은 금리 인하가 미국이 더 늦어질 수 있대요. 그리고 물가는 다시 더 반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란 전까지 터지려고 해요. 세계 국제 정세가. 지금 난리가 나면서 4월부터 빵빵 뜨죠. 우리 이제 총선 끝났어. 구조조정 하든지 뭐 하든지 회사채 안정시켜야 되는데 모든 채권금리가 다 올랐어요. 지금 원하는 똥값이 됐고. 차라리 총선 전에 건드렸으면 더 편하게 어떻게 손볼 수 있었는데, 총선 이후엔 상황이 더 나아지겠지? 막연한 그 기대만 가지고 했는데 총선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우리 저기 더 터지기 전에 내부 문제, PF 대출이나 이거 손 봐야 되는데, 상황은 이렇게 원하는 더 지금 환율은 떠버리고 채권금리는 더 올라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이거 작년부터 제가 한 소리죠. 이렇게 된다고. 우리나라 세계 카테고리에서 우리나라 그 경제도 다루지만 우리나라 경제 다룰 때마다 그때 뭐 계속 이렇게 정권에서 돈 풀고 뭐 부동산 지금부터 다시 반등해서 바닥치고 올라갑니다. 다들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내년이면 미국이 금리 인하 하게 되니까 그때는 숨통이 터지고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이 바닥 주술 때입니다. 내년 하반기 할 때 제가 그때도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 영상 만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국제정세 볼 때 기축통화 패권이 끝난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되겠지 했는데 정작 그 반대로 될 가능성이 지금 딱 그 상황이죠. 총선 때문에 미룬 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데 막다른 길이 몰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몰라라 배 째고 도망가야죠 뭐. 잘 봐요. 야반도주 안 하나 정치인들. 농담이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국제정세를 보자. 그리고 국제정세는 맨날 남들이 들려주는,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네. 지금 이란전에 대해서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나오는 온갖 허수들, 그런 얘기들이 막 듣고 뉴스 하나라도 더 듣고 이게 내가 국제정세를 빠르게 파악한 거야. 저 권위 있는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9시 뉴스에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거에 남의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란에 대한 국제정세, 이란전에 대한 거는 일요일날 제가 긴급 그걸로 보여드렸죠. 사국의 입장이 어떤가. 진짜 그 사람들 속셈을 알면 뉴스에 속으시면 안 돼요. 바이든이 전화해가지고 이란한테 너 임마 큰일 나면 안 돼. 이번에 어떻게든 서로 체면치레만 살리고 이번 전쟁 끝내. 우리 미국은 정말 중동에서 전쟁 안 일어나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내가 애쓰고 있단다. 그걸 이제 로이터 통신의 기자가, 외국 기자가 그거 보고 지 뇌피셜 돌려가지고 어디서 나오는 이제 기사 확인도 안 된 거 듣고, 이거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약속 대련이에요. 탁 미국하고 이란하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약속 대련. 그 얘기를 딱 특파원이 하나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이틀 사이에 또 사방에서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뭐 알고 보니 약속 대련이었다. 그런 것도 금방,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번 그 일요일날 그 나는 관대하다 올린 영상에서 그 흐름만 딱 보면 국제정세 파악은 뉴스를 많이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 관점 뷰로 딱 꿰뚫어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허수 걸릴 건 걸르세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속셈이 이 기축통화 패권 관점에서 각자 원하는 그 각 국가들의 진짜 욕심이 있는데, 겉으로는 성인 군자인 척 하니까 절대 안 내놓는, 드러내지 않는 욕심인데, 그 욕심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손가락 몇 번 두드려 보면 약속대령 그런 얘기는 코웃음이 나와. 코웃음이. 에이 좀 웃기는. 봅시다. 그러면은 또 몇 시간 지나서 백악관에서 무슨 우리가 뭐 이란한테 뭐 전화해서 짝짝꿍 했다고 뭐 약속대련,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로 또 반박 보도 나오죠.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다들 자기한테 맞게 지금 풀어놓습니다. 그렇죠?
이란이 그렇게 자기들은 이제 확전을 원치 않는다 막 했어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도 원치 않는다 하지만 G7 딱 모아놓고 그래도 이란을 지금 어떻게든 경제 제재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죠. 어쨌든 니들이 나쁜 놈이래요. 어쨌든 니들 경제 제재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든. 근데 앞뒤 사정 다 찾아보면 이게 맞나 싶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앞뒤 사정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저 9시 뉴스에서 해주는 얘기, 권위자가 해주는 얘기 듣고 아 이란 상황이 이렇구나. 경제 제재 해야겠네. 경제 제재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심어주려면 이란이 얼마나 위험한 놈인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슬슬 몇 시간 전부터 뭔 얘기 나옵니까? 이란의 핵시설 얘기 나오죠. 아 저놈들의 핵무기가 자칫하면 그냥 두면 어떤 일을 벌릴지 몰라요.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재작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새롭게 또 조명을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자꾸.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란 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요. 그런 거를 또 싹둑 선동을 하고 어떻게든 이란을 경제 제재로 모아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 꼴이 잘 되나 누가에게나 한번 우리는 이제 며칠 동안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방향이 나오는지. 환율 얘기 오늘 했는데 원고 없이 하려니까 그냥 두서가 없네요. 결론은 그겁니다. 기축통화 통화체 사이트에 그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지식과 지금 환율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아니면은 저기 그 금은 시리즈도 한번 보시면 재밌고요. 그런 거 다 공짜인데 보십시오. 그만한 책 내용 혼자 경제에 뭐 투자하고 해가지고 공부해서 깨달으시려면 그거 10년 가도 못 깨달아요, 솔직히. 책 쓰고 팔면은 건당 3만원씩은 받겠네. 한번 보시고,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그렇게 많은 얼마까지 갔다 다시 틀림없이 금년에는 달러가 약세가 되고 안정이 될 거다. 지난 2년 동안, 아니 여기 넘을 때부터 4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한때는 이렇게 작두를 탈 수 있었는가. 그거는 뭐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제정세를 세상에서 전해주는 대로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기축통화가 뭐고 돈이 뭔가 근본부터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죠. 보면은 다들 덧셈 뺄셈 구구단은 공부 안 해요. 그게 통화와 경제의 기본인데. 그러고 처음부터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막 양적 뭐 막 보면은 유튜브에 모두 다 나도 다 전문가죠. 당장 미적분부터 공부해서 어디서 듣고 와서 막 풍어를 읊잖아요. 근데 이런 진짜 뭐 중요한 이런 얘기나 이런 걸 보면 다들 빨리 돈 벌고 싶은 욕심에 뭐가 되면 뭐 어떻게 돼? 뭐가 얼마큼 오르는 거야?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맨날 가짜 국제정세에 휘둘려요. 나름 머리 써갖고 경제 공부해서 뭘 본다고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패권기 시대 정치가 경제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모든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 금융가에서 10년, 20년, 30년 잔뼈가 굵었다는 사람들이 예전엔 이렇게 갔는데 이번엔 왜 안 되지? 다 틀리는 이유. 국제정세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오늘 또 여기까지. 갑자기 한번 저번에 환율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다는 괜히 제가 또 약속을 걸어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